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물방울을 담고 싶은 남자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약은 만성시형간염 치료제 마비렛입니다. 마비렛은 글래카프레비아하고 피브렌타스비어가 한 알약 속에 들어있는 복합제입니다. 우리나라 만성시형간염의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형 1B형이거나 2A형인데요. 그래서 마비렛으로 1B형과 2A형 간염과 대상성 간경변을 치료할 때 그 치료 효과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약의 도움을 받아서 만성시형간염을 이제 완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단일 제제로 치료하지만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두 가지 약제의 복합 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한 가지 약제에 대해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약제가 이것을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또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효소 NS3-4A 단백 분해 효소 이거 저해제가 글래카프레비아이고요. NS5A 이 저해제가 피브렌타스비어입니다. 그래서 글래카프레비아하고 피브렌타스비어를 섞어 놓은 제제가 바로 마비렛입니다. 두 약제는 약제 내성 장벽이 매우 높아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어렵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완치율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마비렛은 글래카프레비아하고 피브렌타스비어 두 가지 항바이러스 제제가 복합제입니다. 마비렛은 세 알을 동시에 하루 한 번 먹습니다. 그래서 마비렛 용법 용량을 보면은 마비렛은 하루 한 번에 세 알을 먹습니다. 그리고 빈속에 먹을 필요는 없고요. 음식과 함께 복용하거나 식사 후에 바로 복용하면 됩니다. 약을 아침에 먹는데 그날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저녁 시간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다음 약을 투약할 때까지 6시간 이상이 남아 있으면 그 약을 먹어도 됩니다. 만약에 다음 약을 투약할 시간이 6시간 이내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날은 건너뛰고 원래대로 먹으면 되겠습니다. 마비렛은 우리나라 환자인 유전자형 1B형과 2A형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임상을 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전자 1형 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1형 임상으로 3상 임상인 인듀어런스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는 간경변이 아니고 만성 C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형 1형 환자를 치료한 연구입니다. 마비렛 12주하고 마비렛 8주를 비교하였습니다. 만성 C형 간염의 완치는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8주를 치료하거나 12주를 치료할 때 치료 종료점에서 검사를 하고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1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혈액 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즉 HCV RNA 검사를 해서 검출되지 않으면 만성 C형 간염 완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인듀어런스 1에서 만성 C형 간염 환자 1형에서 8주하고 12주 치료를 했었을 때 모두 다 100%의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약을 잘 먹은 환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8주 치료한 경우가 332명 중에 332명,
네, 12주 치료한 331명 중에 331명 모두가 다 SVR12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12주 후에 다시 한번 혈액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을 완치라고 하는데 100%에 도달해서 만성 C형 간염 1형을 치료할 때 12주 치료할 필요 없이 간염이라면 8주만 치료하면 됩니다. 유전자형 1B형 치료제는 현재 국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효과적이고 모두 다 똑같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파티어 12주를 사용하거나 비키라 엑스비라 12주를 사용하거나 하버니 12주를 사용하는데요. 마비렛은 좀 다르죠. 마비렛은 간염의 경우에서는 8주만 사용해도 되고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을 처음 치료해도 괜찮고요. 재치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치료 기간이 같은데요. 하버니의 경우에 있어서 간염의 경우에 간염이고 초치료이고 바이러스 양이 60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면 8주만 사용해도 됩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약제들은 전부 다 간염하고 대상성 간경변까지이고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써진 것처럼 하버니 리바비린 12주를 사용하거나 다카라타스비어 소포스프비어 리바비린 12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비렛 유전자형 2형에 대한 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urveyor 2 연구를 보겠습니다. Surveyor 2 연구는 유전자형 2형 환자 마비렛 8주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간경변이 아니고 간염 환자 마비렛 8주 치료 효과를 보면은 유전자형 2형에서 그 치료 효과는 98%였습니다. 기존의 소발디 리바비린으로 치료한 것보다도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소발디 리바비린으로 치료할 때는 간염의 경우에서 12주를 치료하는데요. 마비렛은 8주를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짧죠. 높은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비렛 유전자형 2형 3상 임상으로 인듀어런스 2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유전자형 2형에서 간염 환자의 마비렛을 12주를 사용하였습니다. 간염에서 유전자형 2형의 마비렛을 12주 사용할 때 195명 중에서 195명 모두가 다 완치하였습니다. 간염 환자에서 유전자형 2형 환자를 치료하였을 때 먼저 보여드린 Surveyor 2 연구에서는 그 치료 효과가 98%였고 뒤에 보여드린 Endurance 2 연구에서는 그 치료 효과가 100%였습니다. 약을 잘 먹는 경우죠. 그래서 매우 높은 치료 효과인데요. 이러한 그 2형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을 갖다가 통합 분석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전자형 1형, 2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비렛을 투여한 연구들을 여러 연구들을 갖다가 통합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마비렛을 간염 경우에 있어서 유전자형 1형은 8주를 치료하면 그 치료 효과가 99.7%입니다. 384명 중에 383명이 완치하였고요. 유전자형 2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195명 중에 193명이 SVR12 그러니까 완치에 도달함으로써 99%에서 C형 간염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자형 1형, 2형에 있어서 간염의 경우에 마비렛 8주 사용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는
99.7%, 99%로 거의 대부분 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형 EA형 경우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는 그동안에는 소발디하고 리바비린이었었는데요. 이제는 마비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비렛은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8주만 치료하면 되고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주만 치료하면 되고요. 이전에 치료했던 소발디 리바비린은 간염은 12주,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16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소발디 리바비린에 리바비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제의 부작용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율도 마비렛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간염이 아니고 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비렛 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이름은 엑스페디션 1입니다. 이 엑스페디션 1 연구는 마비렛 12주를 투여하고 나서 12주 후에 SVR12, 즉 완치를 본 연구입니다. 대상성 간경변 환자 유전자형 1형부터 6형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전자 1B형과 2A형이 거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1B형과 2A형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된 그 유전자형은 유전자형 1A, 1B, 2형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유전자형 1형의 그 치료 효과는 99%, 즉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마비렛 12주를 사용했을 때 그 치료 효과는 99%, 유전자형 2형에 있어서는 100%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잘 보면 유전자형 1형 90명 중에서 89명이 완치를 하였는데 한 명이 실패하였습니다. 그 한 명은 유전자형 1A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형 1B형과 유전자형 2A형을 마비렛으로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 12주 치료를 하면 그 치료 효과는 100%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엑스페디션 1인데요. 간염보다는 간경변이면 아무래도 치료하는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약제의 어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중단하는 사람은 이 연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성 간경변이라 하더라도 마비렛은 부작용 없이 치료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치료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이름은 익스페디션 4입니다. 이 익스페디션 4 연구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연구입니다. 3상 임상 연구는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익스페디션 4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유전자형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1B하고 2A형이죠. 그래서 간경변이 약 20% 들어있었고 만성 콩팥병의 단계는 중증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지 5는 매우 중증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양량을 줄이지 않고 똑같은 양량으로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한 것이죠. 이 연구에서 약을 잘 먹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102명 중에 102명 모두가 SVR12, 그러니까 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있다 하더라도 양량을 줄이지 않고 12주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는 100%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이기 때문에 약제 부작용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마비렛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1% 정도만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장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 치료 효과는 부작용 없이 높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페디션 5인데요. 원래 간염은 8주, 간경변은 12주를 치료하는데요. 익스페디션 4는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모두 다 12주를 치료하였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간염은 8주, 간경변에서는 12주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전자형 1형부터 4형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유전자형 1형과 2형이죠. 그리고 콩팥병의 그 단계가 스테이지 3, 4, 5 그리고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한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약을 잘 먹게 되면은 8주를 치료했었을 때 8주를 치료했었을 때 그리고 간경변 환자에서 12주를 치료했었을 때 100%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8주 치료했었을 때 그 치료 효과 96%인데요. 그 이유는 2명이 약을 먹다가 약을 중단하였고 한 명은 완치 반응을 보는 SVR12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약을 잘 먹고 검사를 받은 사람은 100%에서 치료 성공하였기 때문에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8주,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12주를 치료하게 되면 만성 콩팥병 환자 3기, 4기, 5기 혈액투석을 받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치료 효과는 100%라고 나왔기 때문에 매우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비렛을 기존의 항바이러스를 사용했었는데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C형 간염을 닥순으로 치료하고 실패한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직 마비렛은 닥순 치료 환자에게 있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순 실패 환자에게 마비렛은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약제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름은 마젤란 연구입니다. 마젤란 1 연구는 기존의 항바이러스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비렛 임상입니다. 마비렛 12주하고 16주를 사용하라는 임상입니다. 이 연구에서 유전자형 1형 보면은 유전자형 1형이 있고 유전자형 1형, 4형에 대한 연구입니다. 간경변 환자는 약 20%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NS3-4A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 그리고 NS5A 억제제를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사용했던 환자에게 있어서 마비렛 사용할 때 그 치료 효과는 약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존의 치료 약제로서 하보니를 사용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마비렛을 16주를 치료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는 94%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 1형 하보니로 치료했었을 때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비렛 16주, 12주가 아니고 16주를 치료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는 94%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 1형의 경우에 있어서 밑에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전 치료 경험 중에서
하버니 경우에 있어서는 소발디하고 레디파스비어가 들어있는데요. 이 레디파스비어가 바로 NS5A Replication Complex Inhibitor입니다. 그래서 NS5A 저해제를 사용했었던 경우에 있어서는 마비렛 16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전자행에서 8주 간염의 경우에서 치료하고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버니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비렛 임상이 있었는데요. 마비렛 12주, 16주, 마비렛과 리바비린을 병합해서 12주, 16주 이러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4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하버니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에 있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마비렛 16주 치료했었을 때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96%,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100%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하버니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있어서는 마비렛 16주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비렛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마비렛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염보다는 대개 간경변 걸면은 약제 사용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부작용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염이 있건 또는 간경변이 있건 2,300명을 대상으로 한 2상, 3상 연구 결과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과 피로였습니다. 두통과 피로는 모든 만성 시형간염 치료제의 똑같은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제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부작용은 0.1% 미만에서 나오고 약제를 중단할 정도의 부작용은 역시 0.1%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하게 만성 시형 간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이 있건 간염뿐이건 그렇지 않으면 간경변까지 있건 부작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약이죠.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통합 분석을 해봤더니 간경변이 있건 또는 간염만 있건 마비렛 치료를 했었을 때 부작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과 피로 이외에 다른 부작용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교적 중한 부작용으로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의 5배 이상 오르거나 비리루빈, 황달이 정상의 3배 이상 오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를 경우에 따라 중단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의 5배까지 오르는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은 2,263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리루빈이 정상의 3배 이상 오른 경우는 2,263명 중에 8명으로 모두 다 1% 이하로 매우 안전하게 만성 시형 간염, 간염이건 대상성 간경변이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시형 간염을 치료할 때 기존에 그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 약제들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같이 먹는 약제를 다 살펴보고 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마비렛은 기존의 만성 시형간염 치료제들이 상당히 약과 약간의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마비렛은 그러나 이러한 약과 약 간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은 약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제로 많이 쓰는 약제가 같이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산분비 억제제인 역류성 식도염 등에 사용하는 PPI 제제를 적은 용량을 사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이런 것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혈압 약제들은 약물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없고요. 다행히.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로슈바시타틴, 프라바시타틴과 같은 약은 양량을 좀 조절해서 낮게 해서 사용하고, 같이 사용해서 안 되는 약은 임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아토르바시타틴, 심바시타틴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결핵제인 리파암핀, 그 다음에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 그 다음 항우울제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이 되는 세인트 존스 워트 이런 경우는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 금기입니다. 마비렛은 우리나라에 많은 유전자 1B형과 2A형의 치료에 있어서 초치료이건 재치료이건 간염이면 8주, 간경변이면 12주만 치료하면 그 치료 효과를 거의 100% 가깝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하버니 치료에 실패한 사람들은 마비렛 16주를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16주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만성 시형간염은 완치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전자형 1B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이죠. 1B형의 경우에 있어서 치료약제는 제파티어, 비키라 엑스비라, 하버니, 그리고 말씀드리는 마비렛 이런 약제들은 모두 다 아주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투여 방법이 매우 심플합니다. 그리고 약 먹기가 매우 편리하죠. 이러한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약들입니다. 특히 그 마비렛은 간염의 경우에서는 치료 기간이 8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버니의 경우에 있어서 초치료이면서 바이러스 양이 60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이고 간경변이 아닌 간염이라면 8주만 치료하면 SVR 12에 도달하는 것은 다른 약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8주만 치료해도 되죠.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하버니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유전자형 EA형의 경우에 있어서 치료는요, 기존에는 소발디 리바비린으로 치료했었고 간염은 12주, 간경변은 16주를 치료했었는데 마비렛은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8주, 간경변의 경우에서 12주만 치료하면 됩니다. 이것은 초치료이건 재치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유전자형 1B, 2A형 치료제 마비렛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전자형 1B형 치료제는 마비렛 외에도 제파티어, 비키라 엑스비라, 하버니와 같이 좋은 약들이 있고 이 약들은 굉장히 다 효과적이고 모두 다 안전하며 투약 방법이 매우 심플합니다. 그래서 만성 시형간염은 이러한 치료 약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100% 가까운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